솔직하게 물어볼게요. 혹시 습관적으로 돈 없어. 이번 달은 글렀네. 부자들은 다 도둑놈들이야. 이런 말을 내뱉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속으로라도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라고 되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지금 스스로 가난을 예약하고 계신 겁니다. 단순히 말이 씨가 된다는 미신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철저한 뇌과학입니다. 2024년 신경언어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내뱉는 말은 뇌의 망상 활성계를 자극하여 그 말에 부합하는 정보만 필터링해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즉, 돈 없다고 말하는 순간 뇌는 돈을 벌 수 있는 수천 가지 기회는 차단하고 돈이 없는 핑계와 증거만을 수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아마 더 나은 삶,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재테크 공부를 해도 당신의 무의식적인 언어 습관이 가난 모드로 세팅되어 있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부자들의 뇌는 어떻게 언어를 사용해 부를 끌어당기는지, 그리고 가난을 부르는 당신의 말버릇 3가지를 어떻게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교체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15분 후 여러분은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의 언어를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3가지 말버릇을 알아보기 전에 왜 말버릇을 고치는 게 재테크의 시작인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정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엔 뭐가 떠오르나요? 바로 분홍색 코끼리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해지기 싫어 라고 말하면 뇌는 가난에 집중합니다. 실패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실패를 시뮬레이션합니다. 반면 부자들은 뇌의 이런 메커니즘을 본능적으로 혹은 훈련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하는 결과값만을 명확한 언어로 뇌에 입력합니다. 스탠포드 심리학자 캐럴 드웩이 말한 고정형 마인드셋과 성장형 마인드셋의 가장 큰 차이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언어는 상황을 고정시키고 부자의 언어는 상황을 확장시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말버릇은 여러분의 뇌를 고정시키고 가난에 가두는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들입니다. 하나씩 진단하고 백신을 처방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말버릇입니다. 바로 이건 너무 비싸, 돈이 없어서 못해 입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나 배우고 싶은 강의 혹은 투자 기회가 왔을 때 가격표를 보고 0.1초 만에 이렇게 반응하시나요? 이것은 뇌의 전두엽, 즉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CEO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행위입니다. 못 사라고 단정짓는 순간 뇌는 더 이상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못 사는구나, 끝 하고 휴식 모드로 들어가 버리죠. 이것은 가능성의 차단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강조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가난한 아빠는 그걸 살 돈이 없다고 말하며 사고를 정지시켰지만 부자 아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살 수 있을까? How can I afford it?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부자들은 못한다는 마침표 대신 어떻게 라는 물음표를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뇌는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주말에 알바를 할까?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볼까? 이걸 사서 수익을 낼 방법은 없을까? 뇌가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시냅스를 연결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부터 비싸다, 돈 없다 라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의식적으로 멈추세요. 그리고 이렇게 바꿔 말해보세요. 지금 당장은 현금이 부족하지만 이걸 내 것으로 만들 방법은 무엇일까? 이 작은 언어의 전환이 여러분의 뇌를 소비자의 뇌에서 생산자의 뇌로 바꿔놓을 겁니다. 두 번째 말버릇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바로 그거 나도 다 아는 얘기네 입니다. 유튜브에서 재테크 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뻔한 소리네, 다 아는 내용이네 하며 스킵해버린 적 없으신가요? 가난한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알고 있다는 느낌,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는 게 실제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더닝크루거 효과의 초기 단계, 즉 우매함의 봉우리에 갇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얕은 지식을 가지고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반면 진짜 부자들, 진짜 고수들은 절대 다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거부들이 여전히 하루에 몇 시간씩 책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탐구하기 때문입니다.
다 안다고 말하는 순간 뇌의 입력장치는 닫힙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틈이 없어집니다. 똑같은 절약해라 라는 조언을 들어도 가난한 사람은 뻔한 소리라고 무시하지만 부자는 저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약했지? 내가 놓치고 있는 디테일은 뭐지? 라고 파고듭니다. 실행의 차이는 여기서 납니다. 다 안다는 말이 나오고 싶을 때 이 주문을 외우세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것은 다르다. 그리고 이렇게 되물으세요. 저 이야기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1%는 무엇일까? 그 1%의 겸손함이 여러분을 다음 레벨로 이끌어줄 겁니다. 빈 수레가 요란다는 말,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뇌를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자들이 가장 경멸하는 말버릇입니다. 쟤는 부모 잘 만나서 저래, 경기가 안 좋아서 망했어, 운이 없었어. 바로 남 탓, 환경 탓입니다. 심리학 용어로 외부 통제위, External Locus of Control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결과가 내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믿음이죠. 이게 왜 치명적일까요? 내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은 편해질지 모릅니다. 자존심은 지킬 수 있겠죠. 하지만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남에게 넘겨주는 꼴이 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내 사업이 망했다고 믿는다면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죠. 이건 노예의 삶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내부 통제위, Internal Locus of Control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았지만 내가 위기 관리를 못한 탓이다. 제가 운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그 운을 잡을 준비를 내가 안 했을 수도 있다. 모든 원인을 나에게서 찾습니다. 자책하라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책임은 responsibility입니다. 반응하는 능력이죠. 상황이 어떻든 내가 대응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원인이 나에게 있다면 결과도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인의 삶입니다. 불평, 불만이 나올 때마다 문장을 이렇게 고쳐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환경 탓을 멈추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때 비로소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가난을 부르는 세 가지 말버릇, 그리고 부를 부르는 세 가지 교정 언어. 첫 번째, 못 사 대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창의성. 두 번째, 다 알아 대신 내가 놓친 게 뭘까? 겸손과 학습. 세 번째, 남 탓이야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주도성과 책임. 여러분의 뇌는 슈퍼컴퓨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아도 거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즉 언어 습관이 가난 버전 1.0이라면 절대 부자라는 결과값을 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뇌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수십 년간 써온 날버릇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밥을 먹는 것처럼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뱉는 그 긍정의 언어들이 시냅스를 새로 연결하고 여러분의 무의식을 재설계할 겁니다. 말버릇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국 통장의 숫자가 바뀝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부자 마인드셋 장착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심리 엑스파일은 여러분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리 엑스파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